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서재홍의 강변서로 시간인데요. 자, 함께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의 세네 강성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재용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목소리 네. 돌아오셨네요.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네, 그렇죠? 잘 지내셨나 봐요. 네, 한 일주일 푹 쉬었더니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너무 제가 차마 들려드리기 어려운 목소리로 감기가. 들려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많이 아니에요. 나왔어요. 이제 네. 컨디션 회복하셨으니까 네네. 오늘 더 잘해주실 것 같고 서재영 노무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아,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힘드셨나요? 오시는 게? 아, 네, 이게 오는 길이 좀 많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참 이게 광화문은 1시간 전에 항상 무섭죠? 와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또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광화문 네. 얼마나 무서운 네, 곳인데요. 네. 만만한 동네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요. 조심해 주세요. 예. 네. 네, 장난이고요. 자, 그렇다면 강성신 서재용의 강변서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주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K 직장인의 빨간 맛,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강성신, 서재홍의 강변서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K 직장인의 빨간 맛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빨간 옷을 입었는데 어떤가요? 아우,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라고 이런 해야 되죠? 칭찬해도 되나? 칭찬해도 돼요? 어떤가요? 몹시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고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존재를 했지만 이걸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직장인분들 직장 내 괴롭힘 뭐 금지법, 네. 뭐 내지 방지법 이런 게 생겼다 혹은 시행이 됐다라고 네.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법이 법의 명칭은 아니고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법에 조항이 신설이 된 거예요. 네. 이제 76조가 신설이 되면서 문제가 이게 2019년 7월 16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없던 어떤 조항이 새롭게 생겨서 근로자들 이런 괴롭힘을 법으로 의율한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데 네. 새로 생긴 어떤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까 제재하는 데 있어서 좀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직장도 전부 다 규모가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직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근로자들끼리의 괴롭힘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꼭 어떤 근로자들끼리의 괴롭힘만 있을까요? 사실 사용자, 즉 사장님 혹은 사장님의 사모님, 사장님의 형 이런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기존 종전에 개정이 되기 전의 법은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괴롭힘 당했어요라고 하면은 뭐 정보 발령, 뭐 정보 조치 의무나 어떤 이런 조사할 의무나 적절한 의무를 부과는 했는데 사장님이 괴롭혔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별달리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인가 그때 개정이 됐어요. 이제 사용자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네. 사각지대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래요? 이제 아닌가요? 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뭐한 게 네. 사실 이 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직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문제도 있어요. 아직 좀 빈틈이 있기는 하겠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변호사님이 많으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왜 당하셨나요? 4인 사업장에서? 아니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잠시만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 막, 제 예. 볼펜을 뺏어가신 것도 그렇고 그 사업장에서 이제 직원분의 뭔가 물건을 뺐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이 금지 조항이 그리고 이 제재 규정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직원의 뭐 뺨을 때린다라든지 뭐
욕설을 한다라든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때린다든지 막. 매를 때린다든지 뭐 종아리를 걷어 뭐 이런다든지 뭐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는다든지 어머, 어머, 어머. 이런 건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이거 적용 안 된다 하더라. 네네네네. 그런다고 해서 막 종아리를 어디서 구해오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이신데 직장 내 괴롭힘 거기 안 들어가시잖아요. 예, 뭐 한번 어쨌든 적용 범위에는 없죠.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은 없나요? 뭐 종아리들. 아 종아리까지는 아니어도. 괴롭힘에 대해서. 네, 괴롭힘에 대해서. 아, 사실 그 5인 미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76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을 따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헌법재판소도 합헌의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 있고 이건 뭐냐면 너무 영세한 사업체들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어떤 완충 장치나 시대적 흐름에 고려 없이 다 적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뉴스를 보시면 기존에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았던 규정들을 차츰 조금 적용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조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법의 세계는 알수록 어렵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서재욱 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방금 강성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 76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법의 힘을 빌려야 될 만큼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죠? 아, 네. 이게 2019년 7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올해 이제 2023년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건이 26,000건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저희가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에 거의 20건 가까이 접수가 된 건데 이제 이게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첫 해에는 한 2,000건 정도, 20년대는 5,800건, 21년대 거의 8,000건. 이제 올해 고작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1,500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10,000건 정도씩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도 그 노동부에 그 이제 저희가 근로감독관이라고 그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지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임금 체불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요새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고 사실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19건이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형들인가요, 변호사님? 그 유형을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는 폭언 있잖아요. 네. 이제 폭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부당 인사. 그러니까 막 갑자기 너는 저기 울릉도로 가라. 거기에 조그마한 배멀미 있어요, 저. 지사를 받으면 그런 건 알 바 없다. 헤엄을 쳐서 가든 어쩌든 가라. 토하면서 가든. 네, 라는 어떤 이런 부당 인사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따돌림 그리고 뒷담화라고 하죠. 이제 험담 같은 거 그리고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근로자들끼리 차별하는 거. 이제 너는 소고기 먹고 너는 컵라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중식을 세상에나. 처리한다라든지 이런 차별 그리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괴롭힘이라고 이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고기와 컵라면은 정말 너무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네. 돼지고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아, 좀 심한데. 돼지에서 닭까지는 될 줄 그 알았는데 있잖아요. 그 짜짜론인가 그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거. 어머. 그 조그만 고기. 그 요만한 거요? 네, 짜장범벅인가? 진짜 너무하네요. 네, 소고기 그런 거 주면 이제 괴롭힘이 될 수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 이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폭언인데요. 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뭐 사실 진짜 말 그대로 폭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폭언이라고 하면 그 저희 이제 뭐 다른 직원분들도 있는데 업무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가져갔더니 네.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보고서를 뭐 저한테 해주실래요? 여기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뭐야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회식 자리에서 진짜로 뭐 저희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회식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결국에는 회식이라는 건 그 직장의 구성원들끼리 업무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다른 분들 앞에서 나한테 모욕감을 주면 맞아요. 네, 그런 폭언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럼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금지법이네 뭐네 뭐 강성신 서정 나와갖고 뭐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득이나 이런 게 그러네요.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벌금도 있고 네. 뭐 하다못해 진짜 실형을 규정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직장 내 네. 그 금지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다라면, 해당하는 행위라고 한다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대기업이에요. 네. 대기업이고 이제 쌤 씨가 아나운서부고 네. 제가 뭐 경비부예요. 네. 뭐 가드 지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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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그 직장 내에서 건물 내에서 제가 갑자기 쌤 씨의 싸대기를 이라고 말해도 되나? 그 뺨을 찰싹 때리면서 네. 막 폭언을 하는 거야. 빨간 게 어울릴 줄 알고 야 말도 안, 진짜 안 어울려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일까? 완전 괴롭힘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말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애매해요. 왜 또요? 왜 그러냐면 맞았는데 난. 서재용 노무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의 내지 요건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직장 내에서의 어떤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어떤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뭐라고 해야 돼? 또 근무에 그런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서도 전혀 다르고 사실 한 번도 못 봤어, 일하면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뺨을 갈기면서 폭언을 한다? 그거는 과연 이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언정 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그거는 이제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세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는 그럼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면죄부가 주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적절히 알맞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형사법의 어떤 그런 의유를 해가지고 또 처벌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기분은 네. 당연히 안 좋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폭언을 들을 때도 제가 들을 땐 폭언인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 거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두 번째 유형이 부당 인사인데요. 부당 인사가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굳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신고하는 건 저희가 노동위원회에다가 네. 뭐 이게 뭐 이 정보가 부당하다라든지 이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라든지 해서 구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없이도 꽤 많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그냥 부당하다고만 봤다고 하면 이제는 그 부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까지 좀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좀 이게 직장 괴롭힘이다라고 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네네.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이걸 괴롭힘이라고 사실 생각했던 적은 최근에야 이렇게 이게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이게 부당하다고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지 이게 사용자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깔고 가야 되는 전제는 뭐냐면 이런 인사권은 원래는 회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재량권을 너무 심하게 악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 한계를 넘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로 볼 수 있어요. 세미 씨가 시뻘건 거 입고 오지 깜짝이야. 말고 뭐 네.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 네. 또 바르고 왔네. 네. 울릉도 지사로 가. 라디오 아무도 안 왜 이렇게- 듣는 거기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유가 정당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위원회로 가서 이 인사권은 재량을 넘어서 버린 거다. 뻘건 것 좀 발랐다고. 나는 여기에 처자식이 다 있고 노부모를 서울에서 모시고 있는데 울릉도 지사로 가? 맞아요.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네. 해서 이 부분은 꼭 직장 내 괴롭힘에 아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재량을 넘어섰다라고 본다면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요술봉을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울릉도로 보내버릴 것 같아요. 잘 쓰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카라 이렇게. 손에 맞죠 좀? 예, 네, 괜찮죠.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저 부당인사 당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근로자 입장에서 그냥 신고를 하고 반대로 사용자가 이게 부당하지 않다는 걸 반대로 입증해야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 나는 이게 필요해서 한 거, 뭐 일단 빨간 립스틱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울릉도에 가야 될 일단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아, 뭐 아까 뭐 가족이 다 서울에 있다고 하셨지만 이게 까보니까 실제로 울릉도가 본적이었던 거예요. 울릉도에 이미 그 생활 터전이 다 있어. 가도 그렇게 크게 생활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좋아하시네요. 제가요. 그리고 오히려 울릉도가 서울 집보다 더 좋아. 네. 그리고 가면 연봉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준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입증할 수 있으면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는 괴롭힘인 것 같은데 부당한 것 같은데라고 주장 근로자가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정이 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회사가 네.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낸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이번엔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따돌림과 험담인데요. 사실 따돌림과 험담이 진짜 유치하잖아요. 그쵸. 네, 성인인데 착한 뒤에서 성인이. 이제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근데 두 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따돌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당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시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직장에서 그 윗사람 험담하는 게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런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칸에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화장실에 와서 대표 왜 저래? 뭐 이런 거. 저희는 5인 미만의 여성들 그래요? 가지고 그럼 탕비실에서라도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련히 알아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제가 근로자였었거든요. 제가 근로자였었고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힘든 직장 생활을 지탱하는 좀 힘이 돼. 염담을 하는 게. 그 힘으로 동질감 직장을. 약간 이런 거 네. 느끼면서. 그래도 그래서 상처 뭐 안 받으세요? 그런 걸로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욕하러 네, 가요? 모여서 내 욕을 좀 하고 그래라. 아. 그래 니네끼리 이제 좀 이렇게 결속력도 다지고 그렇게 해라.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끔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은근히 다들 좀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요? 내가 내는 건데. 소고기 사줄 텐데 그죠? 가야지. 갔는데 컵라면만 주고 또 그러면 그러지 문제가 않습니다.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되는 네. 거죠. 네, 험담할 그쵸, 거리가. 네. 혹시 서재학 노무사님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당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업무 하셨나요? 이게 당하지 않으면 하는 둘 중에 저렇게- 하나인가요? 저렇게 이분법인가요? 착하게 이분법? 써가지고, 네. 혹시 험담이란 몰라요. 험담은 저 네. 미성으로 저 네. 험담을 웃으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이게 원래 사람 욕도 잘 안 하고 저는 그거를 제 신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보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다 큰 성인이 막 이런다고 중에 되게 유치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신고한 거예요. 자기가 네네네네. 심지어 그 사람은 상사였는데 네. 부하 직원들이 네.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네. 자기만 빼고 먹는다 이거야. 오, 나 안 부른다 이거야. 유치해. 근데 이게 사실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심정적으로는 왜 신고했는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사실 알잖아요. 이게 뭐라고 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쵸. 그래서 오히려 요새 막 대놓고 따돌리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잔잔바리요. 잔잔바리 비속어입니까? 아니. 안 됩니까? 은근하게. 네, 은근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네, 노무사님은 누군가를 욕하고 싶거나 좀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데스노트 있지. 쓰는 거 아니에요? 데스노트. 그 노트를 쓰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 그냥 뭐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합니다. 그냥. 그럼 혹시 강성진 변호사님의 그 험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데스노트에 전부 제 이름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 매주 녹화 이제 후기에서 강성신 변호사는 왜 저런 피드백을 나에게 하고 있을까? 쓰시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서 보살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은 그 험담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하지 않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 있었나요? 아까 그 얘기 잠깐 나온 것 중에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아니 막 엄청 과로시키고 네. 막 야근시키고 네, 하는 네. 것보다 일을 안 줘. 근데 네. 월급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꿀인데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꿀일 거라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정당하게 남들처럼 일하고 여기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약간 그 자존감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겪어봤어요. 괴롭힘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제가 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군 생활을 해요.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쫄병이었단 말이에요. 쫄병인데 쫄병 스낵. 네. 쫄병이 말을 안 들을 때 네. 우리 고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돼.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네. 진짜 내가 치우고 내가 닦고 내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게 해요.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과연 그걸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약간 일부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포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자존감이 좀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팀장이 팀원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뒤에서 자기 험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그 간식 그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쉽게 보는 건 당연히 직급이나 직책에 네. 우위가 있으면 당연히 상급자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상급자가 아니어도 어떤 관계에서의 우위라고 하면 그게 숫자가 많은 것도 우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꼭 굳이 직급이나 직책의 위아래가 아니어도 이런 뭔가 맥락적으로 이 사람이 좀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기에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일을 진짜 잘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같은 직급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저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도 되게 좀 시사점이 있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꼭 이게 뭐 옛날 우리 있었잖아요. 그 차장 뭐 그다음에 뭐야 뭐 부장 뭐 과장 사대과 과장 차부 차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만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또 상황상 뭐라고 해야 되죠? 하이에나 떼가 한 40마리 있으면 사자 한 마리를 이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상
직급의 그 고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인싸와 아싸 그거에서 확 음. 느껴졌어요. 제가 진짜 아싸고 진짜 인싸시니까 좀 와닿았어요. 좀 슬퍼졌는데요. 그 약간 금기어네요 이제. 아싸. 아니요, 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고요. 자, 오늘 취업어때 수요일 코너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폭언과 부당 인사 그리고 따돌림, 험담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이거 세 줄 정리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성신 변호사님부터 해주실까요? 그 직장 내 괴롭힘 만약에 이런 거를 당하게 됐을 때 사용자한테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네. 그 뭐 하다못해 법원을 통한 어떤 구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막 국가 막 인권위원회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산재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라고 한다면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각도로 이런 구제책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재웅 노무사님도 세 줄로 요약해 주실까요? 아, 네. 그 저는 사실 지난번 성희롱 할 때 세 줄 요약한 거랑 좀 비슷할 것 네. 같은데 직장의 괴롭힘 피해자를 너무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좀 지지해줘야 된다. 네, 이게 좀 네,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또 사업주나 그 인사 담당자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공정하고 뭐 이런 뒤끝 없이 잘 조사하는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강선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좀 위축되지 마시고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책을 잘 모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은 내용들은 2탄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